오늘은 치수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치수기입 명령어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문자, 그 다음 여기 치수기입이 여기 있습니다. 치수기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 어노테이트 있죠. 여기 들어가면 텍스트 오른편에 여기가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센터라인이 있고 그 오른편에 리더까지, 여기가 치수기 명령어입니다. 이제는 이제 홈탭은 일반적인 명령어라면 인서트, 블럭에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 주석, 다시 말하면 글자나 혹은 치수나 또 끝에 가면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엑셀 데이터랑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여기 있는 치수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단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30,30 그 다음 카피 대각선으로 다시 하나 지우고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이렇게 그리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 얘랑 똑같아요. X라인 자 트림 옵셋 30 다시 한번 트림 그 다음 카피 어레이 10개 30mm 그 다음 트림 결론은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을 그려서 하든 X라인을 그려서 하든 모양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생각보다 카피 어레이를 많이 써요. 그냥 어레이보다 카피 어레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대각선으로 하나 다시 어레이 2개 아니 어레이 3개 하나 지우고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그리고 지우면 모양 만들어지죠. 그죠? 이게 카피의 어레이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옵셋 하셔도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기능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는 안 써요. 조그까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가면 컨티뉴어스, 베이스 라인. 여기까지가 우리가 써야 될 치수 명령어들입니다. 이 오디네이트는 어디다 쓰냐면 여러분들 혹시 금형 들어보셨나요? 금형이요. 저는 금형을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전공이 금형이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 있죠. 저 플라스틱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요. 그리고 어떤 틀에다가 들이붓습니다. 바로 그 틀이요. 그 틀을 금형이라고 해요. 금속 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금속 틀, 금형을 제작할 때 치수 기입을 오디네이트로 넣습니다. 주로 저런 오디네이트 치수는 어디서 쓰냐면 NC 머신이요. 그러니까 수치 제어 머신이라고 해서 로보트가 이렇게 기계 가공하잖아요. 그럴 때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라이너. 일단 화면만 집중하세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라이너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물어봐요.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이렇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물어봐요.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요 위에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치수가 들어가요. 자, 다시 봅니다. 요 가로로 이렇게 서 있는 선 있죠. 얘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렇게. 첫 번째 클릭한 데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로 클릭하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간 선 있죠? 얘가 치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양쪽에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문자 들어가 있죠. 이 문자도 그냥 문자라고 안 하고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이 2개, 치수선이 1개, 그 다음에 치수 문자 하나, 그 다음 양쪽에 화살표 하나.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그리고 여기 보면 셀렉터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선을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끝점이 여기가 첫 번째 점,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수직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가 끌려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미드 포인트로 해서, 자, 이렇게. 자, 트림으로 잘라 봤습니다. 뾰족하죠? 선을 대각선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치수가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수직으로 치수를 넣어보고 대각선으로 선을 그린 다음 치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다시 봅니다. 자, 라이너.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 옵션들이 나오죠? m텍스트, 텍스트, 앵글은 문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 텍스트는 한 줄 쓰기, 앵글은 각도입니다. 먼저 앵글부터 볼까요? 앵글, 그 다음 여기다가 45도. 그러면 문자가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텍스트는 싱글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고쳐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클릭하고, 그 다음 이번엔 m텍스트. 그러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 수정하라고 나와요. 자, 지우고, 어떤가요? 여러 줄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쓰여진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 글씨를 수정해야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트 혹은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 내용이 수정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용을 수정하면 되지만 내용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 값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커서 열고 닫고. 그러면 숫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있죠. %%C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45%D라든지.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P 0.23.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 여기에 각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각도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정할까요? 자, 컨트롤 숫자 1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찾아봅니다. 라인 앤 에로, 선과 치수선과 화살표, 그 다음 문자가 여기 텍스트 로테이션 45도 돼 있네요. 0도로 고치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로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텍스트 문자죠. 문자의 로테이션, 텍스트 로테이션을 바꿔보세요.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돌아가고, 텍스트 로테이션 값을 0으로 바꾸면 다시 이렇게 회전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자, 그 다음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입니다.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 치수예요. 호리젠탈, 수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치수가 수평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 버티컬입니다.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나와요? 수직으로만 나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수평, 수직을 조절하는데 아예 여기서 찍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티드, 내가 입력한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혹은 자, 로테이트 뭐 30도, 그러면 이렇게 30도 각도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직 상태에서 글자만 수평 상태처럼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45도예요. 그죠? 동일한 각도니까. 그래서 라이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로테이티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치수가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각도를 알고 있나요? 모르죠. 이 선의 각도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몰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테이티드 누르고 점을 2번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치수 기입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각도를 알면 각도를 쓰시면 돼요. 모르면 점 2점을 클릭해 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그 다음에 로테이티드, 점 2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각도는 누가 체크해요? 캐드가 체크합니다. 점 2개만 입력하면 선의 길이와 각도를 찾아낼 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디스턴스 명령어. 디스턴스 명령을 통해서 선의 길이와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라이너 밑에 얼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얼라인이라는 건 정렬된 치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수평이면 수평으로, 수직을 찍으면 수직으로. 그런데 기울어진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치수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얼라인이라는 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떤가요? 딱 맞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는 괜찮은데 네, 일단 여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말고 과제물을 하나 풀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문제가 되는 과제물이 하나 있어요. 이 과제물 찾아보시죠. 이 과제물. 여기 치수선이 기울어져 있죠. 그죠? 이 과제물, 요게 얼라인하고 라이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레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자, 중심, 단면, 마감, 문자, 해치, 그 다음 인면. 자, 다시 선의 종류도 센터, 히든, 배팅. 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 세팅을 먼저 해보시죠. 자, 요거 평면도만 그릴 겁니다. 평면도만.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280, 400. 자, 그 다음 옵셋 100mm, 필렛. 자, 라인. 요렇게 두 개는 중심선이죠. 자, 요렇게 그려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 선의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위치는 여기 중심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라인 앵글 30도,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셋 100mm, 자, 120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잘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 부분에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얼라인이요? 자, 치수가 맞을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치수가 삐뚤빼뚤 나오네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얼라인은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얼라인은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치수를 써야 되죠? 바로 라인의 로테이트예요. 라인의 로테이티드요. 자, 이렇게 찍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각도를 알고 있잖아요. 몇 도요? 30도라고 각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도니까 각도가 이렇게 끌려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점 두 개 클릭하고 로테이티드 30도. 그러면 치수가 제대로 끌려 나온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티는, 아니, 얼라인은 이렇게 점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치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너로 해서 로테이트를 찍으면 이럴 땐 제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앵귤러가 있네요.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두 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선을 클릭하면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두 선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다시 두 선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두 선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총 4방향으로 각도가 체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얘의 경우도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호의 경우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호의 경우도 바로 각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 나왔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안 돼요. 보세요.
네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스페이시파이 버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텍스가 점이란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그 다음 첫 번째 점, 첫 번째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 자, 한 번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원에 관련된 거네요. 아크 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아크 랭스는 이겁니다. 그리고 아크 랭스, 자, 이렇게요.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그죠?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자, 현의 길이가 있고 호의 길이가 있죠? 현의 길이는 뭐예요? 호 둘레의 길이. 아이고, 다시. 얘가 호고 얘가 현.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호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이해되시죠? 여기 나와 있는, 즉 치수에 나와 있는 아크 랭스, 얘가 아크 랭스, 치수의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 아크 명령어 있죠? 아크 명령어의 랭스가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현의 길이를 체크하고 싶어요. 여기 현의 길이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라인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얼라인, 이게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여기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 얼라인은 현의 길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라디어스, 다이아메타가 있네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이죠. 이렇게 원 안쪽, 마우스가 이렇게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다이아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자,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건 치수 변수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호를 하나 이렇게 길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크게 그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자, 이렇게요. 중심점의 위치가 저 멀리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가 너무 멀리 있어서 도면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참고로 KS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수 변수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방금처럼 그리다 만 거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의 경우, 그러니까 지름의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반지름의 경우는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디어스. 자, 어떤가요? 자, 한참 뒤 멀리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심점의 위치를 설계자가 임의의 점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조그예요. 그게 조그입니다. 조그가 당기다란 뜻이죠. 쭉 당겨오고 밀고 당기고. 자, 조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호나 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점의 위치를 덮어쓰기란 뜻입니다. 원래 중심점의 위치는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한 장의 도면 안에 여러 개의 부품 또는 여러 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 다른 도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설계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요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지정해주고 번개 표시 있죠. 이게 조그란 뜻이에요. 이 위치를 지정하면 이렇게 번개 표시로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중심점의 위치가 이웃하고 있는 부품 혹은 도면에 영향을 끼칠 때 또는 도면 밖으로 중심선이 나가버릴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설계자는 중심점의 위치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의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번개 표시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치수를.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중심이 너무 멀리 있어서 설계자가 땡겨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우리 과제물로 많이 그렸던 과제물이죠. 그죠? 자, 쭉 내려보죠. 여기 번개 표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얘가 있었으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심선의 위치를 조그함으로 인해서 수정함으로 인해서 도면이 좀 보기 편해졌고요. 또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데 치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과제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을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조그와 관련된 치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X라인 호리젠탈 옵셋 10mm. 자,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이 선은 중심선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옵셋 100mm. 자, 랭스 5mm. 자, 길다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다란 봉. 근데 봉 같은 경우는 도면에 축척을 맞춰버리면 이 길이는 맞출 수 있지만 얘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렇게요. 대칭으로 복사하고요. 카피로 한 번 더 복사합니다. 다시 옆에다 복사를 하고요. 트림으로 끊고요. 자, 삭제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듭니다. 호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의 길이, 이 봉이 긴 거예요. 긴데 축척에 맞춰서 도면에다가 딱 넣어보니까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의 이 폭을 맞추고 이 선의 길이를 중간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설계자가 중간을 이렇게 자르고 이어 붙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길지만 중간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치수를 어떻게 넣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줄였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어딨냐면 바로 여기요. 꺽쇠 표시 있는 치수선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5스냅이 이렇게 걸려요. 이해되시죠? 갖다 대면 이렇게 5스냅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5스냅 때문에 엄한데 발생한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일단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커서를 빼세요. 5스냅이 생기지 않도록 커서를 뺍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하세요. 이렇게요. 커서 위에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꼭 5스냅 커서에다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는데 그게 아니고 커서 근처, 커서의 위 아래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커서를 밖으로 뺀 다음에 5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커서를 밖으로 뺀 다음에 적당한 위치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치수선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저쪽에 있는 거지만 내가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조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싹 지우고 그 다음 라이너, 그 다음에 다시 라이너. 치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로 이웃해서 이렇게 치수가 쭉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보시면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즉, 두 번째 치수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continue라는 치수, 이 continue하고 이 baseline이라는 치수는 주치수가 아닙니다. 보조치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독으로 치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치수에 기대어져서 만들어지는 치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치수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치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나가는 것, 치수를 말합니다.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치수가 아니에요. 기존에 치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나갑니다. 이 continue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이와 같이 치수가 연달아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제가 여기다 다시 치수를 기입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길 첫 번째로 하고 여길 두 번째로 했습니다. continue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여기 select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선택해서 치수 기입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 치수 기입을 지울 겁니다. continue는, 여기 continue나 baseline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예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로부터입니다. 누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냐면 얘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인 거죠.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Select Continued Dimension. 연속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 가장 마지막 치수가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선택해서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 치수를 지우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니다. 어떤 치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가는 치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나가는 치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자, 보시죠. 라이너로 자, 여기 왼쪽을 첫 번째로 클릭하고 오른쪽을 두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라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쭉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보죠. 오른쪽을 첫 번째로 하고 왼쪽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역시 셀렉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에 만든 걸 지웠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똑같아요. 어디부터 하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베이스 라인은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이 간격은 최소 6에서 10mm가 나와야 돼요. 최소 6에서 10mm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어디서 정하냐면 딤 스타일이요. 자, 여기요. 명령어는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치수 유형이라고 하고 단축키는 D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딤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띄워 보시죠. 보시면은요, current dimension style, 현재 지금 사용하는 치수 유형은 ISO25입니다. 즉 여기 ISO25 있죠? 요거 선택을 하시고, 요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modify.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공부할 건데, 여기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심볼 앤 에러, 요건 화살표. 텍스트는 문자, 피트는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 즉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치수. 얼터네이트 치수, 그러니까 보조 치수입니다. 보조 치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린 도면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갈 경우가 있겠죠.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게 되면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바꿔서 볼 때.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는 공차입니다. 허용하는 범위를 뜻해요. 자, 그 중에 여기 라인이요. 라인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썼던 명령어가 베이스 라인이죠. 딤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란 뜻이에요. 이 간격이 3.75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그러니까 간격이 너무 좁은 거죠. 애초에 이 간격을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8mm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적용되진 않고 새로 그려야 돼요. 베이스 라인. 자,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간격이 넉넉하게 넓어졌죠? 이렇게 딤 스타일에서 미리 정해놓고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쓰기는 조금 쉬워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삐뚤빼뚤하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치수를 바꿔보시죠. 자, 어디 있냐면 방금 우리가 조금 했던 조그 바로 왼편에 보면 adjust spa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딤 스페이스란 뜻으로 치수선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려졌던 거죠. 이미 그려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그러니까 치수선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 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는 뭔가요? 얘네들은 높이가 똑같은 거죠.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되시나요? 얘하고 얘는 간격이 있죠. 근데 얘하고 얘는 간격이 있나요? 높낮이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높낮이 차이가 없단 말이죠. 자, 잘 보세요.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얘와 높낮이 차이, 즉 간격을 맞추어야 될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간격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간격이 똑같잖아요. 높낮이 차이가 없잖아요. 0 그리고 엔터. 똑같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누굴 기준으로? 처음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베이스라인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한 걸 기준으로 0. 그럼 높이가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처음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0 엔터. 그럼 높이가 똑같아졌죠. 자, 맞춰보시죠. dim스페이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8mm 엔터. 8mm 간격 조절된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0mm 엔터. 그러면 치수선 간격이 딱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시죠. 다시 봅니다.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치수 문자와 치수 보조선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요거요. 딤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예요. 딤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될 치수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될 치수를 클릭해주면 치수선이 이렇게 끊어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 치수 보조선이 여기 문자랑 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끊어져야 돼요? 보조선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딤브레이크 치수 보조선 선택하고 통과할 문자, 남길 문자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딤브레이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기입하려면 얘를 적당히 좀 빼셔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익스텐드, 연장선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때 그냥 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하나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다리 엣지를 미리 결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쭉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운다리 엣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미리 작업해 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된 것 같았는데,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자, 해치도 한번 바꿔보죠. 자, 그 다음, 라이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명히 글자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축척이 안 맞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80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80도면이에요. 그러면 선 종류도 스케일에 맞춰서 커져야죠. 문자도 키워야 합니다. 치수도 마찬가지로 축척만큼 키워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딤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딤 스타일. 그리고 모디파이. 여기 피트 탭 보이시나요? 피트 탭. 여기 피트 탭에 보시면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기가 축척입니다. 이걸 80으로 고쳐 놓으면 모든 값이 다 80배로 커져 버립니다. 여기가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 못 해도 좋은데 얘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축척이거든요. 다른 건 다 디폴트로 써요. 어지간한 건 다 디폴트, 기본값으로 씁니다. 근데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치수 축척입니다. 자, 오케이. 문자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아이고, 레이어. 이거 뭐가 잘못 들어갔네? 딤. 자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 간격 너무 좁네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8mm. 적당히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이너로 하나를 만들고 자, 라이너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컨티뉴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다시 볼까요? 라이너로 그 다음 컨티뉴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로 그 다음 컨티뉴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치수 기입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